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2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특히 현대건설도 17%까지 올라갔고, 나머지도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영상을 다뤘다시피 미국의 이제 메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계약을 또 크게 함으로써 또 관심도를 확 이목을 끌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국내 이제 원자력 상황도 최근에 이제 정부에 대한 이 반응이 좀 달라지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좀 오늘 테마에 대한 힘을 좀 실어줬던 것 같고요. 증시 동향은 사실 중간에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로 좀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상승분이 좀 반납이 되었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일단 증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8% 올라서 4,6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4,8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2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반도체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차례차례 힘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증시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이제 10% 정도 올라가면 5,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다시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좀 집중해서 매수했던 것을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꾸준히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만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투자자들은 크게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수급 자체는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0.2%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는 좀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코스닥은 확실히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고 계속 이 부분 900 후반 정도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상황이 비슷하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도 이 코스피에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면 코스닥에서는 꾸준히 좀 매도를 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오늘 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다우 나스닥은 오늘 이제 선물 지표 봐야 되고 상해 종합은 또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해 종합은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 확실히 지금 강하게 최근에 증시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이전에 굉장히 화랑기였던 그죠? 그 구간과 유사하게 지금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자산들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7.7원 정도 올랐고요. 1467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내려가는 듯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예상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연금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이 구간을 방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주기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가도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채권 지수 편입에 따른 원화 유입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번 이 흐름은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상방 추세는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도 기초 체력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좋지 않아서 무역 수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을 텐데 다행히도 최근에 한국에 대한 이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해오는 달러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일부분들이 또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로 나가게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바뀔지 좀 한번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봤고요. 네,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가 지금 약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0.8%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뭐 낮부터 해서 계속 미국 선물 지표는 떨어진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만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니케이에 대한 선물도 0.7% 올라가면서 크게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하게 하락하거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특이하게 이렇게 나스닥 선물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58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뭐 낮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급등 이후에 좀 5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3.2달러 수준까지 최근에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크게 지금 우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대신 이제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하는 구조인데요. 4,600달러까지 금값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금값이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는 4.19%. 그래서 미국의 채권 금리도 계속 뭐 비슷한 구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고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4.2% 정도 수준에서 다시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검찰이 연준을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월과 지금 트럼프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금리를 내려라, 내리기엔 시장 지표가 애매하다, 이런 대립을 좀 해왔는데요. 이제 파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최근에도 계속 압박을 또 이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월 다음에 이제 앉을 사람이 트럼프가 지정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인하를 상당히 과감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 예상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거다라는 또 이제 월가에 대한 이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물가 지표에 좀 주요한 그런 주거비가 최근에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냉각 신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떨어져서 2%대로 이제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저런 장기 국채 금리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또 우리나라 이 주식, 그죠? 코스피, 코스닥은 사실 원화죠. 그래서 원화를 지금 매입을 한다면 결국에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원화 강세이기 때문에 환차익을 역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금 더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저기 이제 뭐 이란, 혹은 쿠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긴 한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급박하게 세계가 좀 돌아가고 있어서 일단은 이런 큰 틀에서만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또 상세한 이 상황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보겠습니다. 87,500원이고요. 3,300원 올라서 3.9%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상승을 해서 8만원 후반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7,000원 수준까지 고점을 찍고 또 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최근에 이 원자력 테마들이 힘을 받으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고점 부근에서 뭐 테스트를 하니 많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체 시장 분위기가 이 원자력 테마로 이목을 딱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힘을 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확 쏠렸을 때 이런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가총액 종목도 단기간에 한 4배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도 한번 힘을 받으면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목을 끄는 소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클로에 대한 그런 이 소식은 오늘 반영이 되었다면 이제 추가로 해서 이제 곧 1월 달에 국내 원전 상황에 대해서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건설을 하는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왔을 때 또 이제 국내 이 원자력 테마들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중반으로 갔을 때는 이제 미국과의 본격적인 원전 협력에 대한 그런 이 소식들이 들려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올해 주도해서 주가를 밀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어서 크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다. 뭐 올라가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내려가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 따라서 올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 거래량도 2천만 주까지 늘어났지만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92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5만 4천 주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 있었고요. 크게 뭐 주목할 만한 소급은 없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대장주는 현대건설이었죠. 그래서 17%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조금 높이 왔을 때 언급을 드려서 이 구간을 좀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구간이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좀 이제 같이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파동을 크게 흔들면서 한번 이제 반복된 저항선에서 뚫고 나갔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래량이 이때 크게 한번 실렸을 때부터 한번 밀어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상방 수렴 패턴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한번 크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9만원 유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뚫고 나갔기 때문에 계속 갱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번 뚫고 나왔다고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한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차곡차곡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계속 가도 되고요.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죠. 이런 거래량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확실히 힘을 받았다. 외국인 투자자는 74만 주까지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30만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 자, 요쯤에서 매도할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일단 현대건설은 계속 올해 내내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부터 벌써 수주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제는 뭐 인도 시장 뭐 여러 곳에서 현대건설은 계속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 많은 원전 건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수주를 할 것 같고요. 그 상황에 갔을 때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방향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보고 있을 거고 계속 목표가를 높여갈 겁니다. 지금은 10만원 수준이겠지만 목표가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수록 멀티플을 높게 곱해서 계속 목표 주가를 높여갈 거고요. 현대건설은 뭐 지금보다 2배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수주장고도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바라보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5% 가까이 올라갔고요. 바닥 라인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받았으면 했는데 받지 못했는데요. 뭐 반복된 박스권 안에 여전히 자리는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올려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좀 약하긴 했고요. 함정 기술은 확실히 미국 이슈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이슈가 이제 나와야 되고요. 이런 이제 메타가 계약한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한정 기술이 직접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한전이 이제 미국 이 프로젝트를 주도를 해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한정 기술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겠죠. 그런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이제 1월 달 들어서는 한정 기술이 좀 힘을 받아서 가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 24만 주, 기관 투자자 8만 7천 주.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과의 그런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SAT 에너지는 좀 계속 약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 폭이 제일 낮았던 것 같고요. 39,5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쉽게 이제 61선 뚫지 못했고요. 일단 쌍바닥 형태의 상승은 성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좀 뜸을 들이면서 진행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구름을 아마 뚫고 좀 올라갈 시도를 할 텐데요. 일단은 약하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는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HI는 3.5% 올랐고요. 56,000원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이 최근에 움직였던 그런 상승폭,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것 대비해서는 오늘은 좀 잠잠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BHI도 쐐기형으로 수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응집시키고 있고 56,000원 수준에서 지금 주가를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튀어나갔을 때는 굉장히 크게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힘을 줘서 시도를 했던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번 뚫고 나가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5만원대 아주 지루하시겠지만 5만원대 한참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한 8만원, 9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1,000억 가까이로 예상돼서 사실 뭐 계속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라 좋은 기업입니다. 230만 주 거래량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이탈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반복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수급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 오늘은 이제 성공밴드가 움직였죠. 그래서 5.5% 올라서 29,8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애매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저점 라인을 낮춰가는 듯 하다가 한 번에 튀어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을 최근에 이제 이슈로 다시 메우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 테마도 살아나고 있고 원전 테마도 힘을 받고 있어서 이 조와 그 다음에 원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성광밴드가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광밴드도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 구간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상방을 시도를 할 건데요. 그때 이제 뚫고 나갔을 때는 과감하게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이제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이런 쪽에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태용도 오늘 8%까지 올랐고 29,000원, 네, 2,15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수렴 패턴에서 이제 치고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21선과 61선을 수렴하는 구간에서 네, 저점 라인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사실 이제 저는 요때쯤에서 나갈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한번 꺾어버렸고 거기서 이제 계속 유지하다가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치고 나간 느낌이 좀 있고요. 거래량이 이전처럼 좀 힘이 실리는 그런 추가적인 상승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태웅도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응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BHI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BHI도 이런 식의 좀 이제 쐐기형으로 움직임이 있었고 한번 이제 튀어나갈 때가 되어 왔는데요. 태형은 조금 나왔지만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기관 투자자 26,000주 매수했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좀 이탈하고 있어서 뭐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우지는 뭐 오늘도 이렇게 크게 13%까지 올라갔고요. 27,000원, 2,440원 올랐습니다.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61선, 121선 타고 꾸준히 들락날락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상단을 더 밀어 올렸죠. 윗골이 달긴 했지만 더 고점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고 외국인 투자자 계속 매수하고 있죠. 20일 기준으로 100만 주까지 또 매입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하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큰 움직임 없었고요. 일단 이 상단 부분에서 밴드를 형성해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 테마 움직였는데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지루한 구간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움직임이 나올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기술도 4.4% 정도 올랐고요. 바닥 라인 지지하면서 서서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치고 나가던 그림을 그대로 그려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는 이 5천 수준의 그런 상단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된다. 외국인 투자자 좀 매수했는데요. 뭐 매수 매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확인하고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언급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타 쪽에 그런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원자력 규제, 그죠? NRC가 2025년에 총 13기 운영 허가를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지금 모든 기관들이 이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미국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지금 모든 국가의 영향을 AI와 그 전력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분야가 주목이 될 거고, 그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와 오클로와 선진 원자로 실증을 위한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계속 이 선진 이 원자로 계약이 있을 거고요. 각 이제 모델들이 실증 단지를 건설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언급드렸지만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선진 모델이 있는데 사실상 NRC 승인을 받은 모델은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하더라.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선진 모델은 4세대 모델들이 대부분인데 그 4세대 모델들은 이제 실증 단지를 지어서 운용을 하면서 이제 규제를 받으려고 승인을 받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사실상 확정 면에 있어서 좀 더 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러나 이제 향후 이제 기술력에 대한 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좀 더 이제 경수로보다 효율이 좋은 그런 4세대 입장에서는 이쪽이 더 좋더라.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이제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중요한 이제 베트남 원전인데요. 1호기는 지금 러시아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내에 러시아와 로사톰과 협약을 마무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것은 일본이 철수한 이제 닌투원 2호기입니다. 그래서 그 2호기가 또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잘 바톤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이제 알려드릴 소식이 이 초소형 원전인데요. 원전을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내년, 요 기준이 이제 2024년에 나왔던 소식이었습니다. 초소형 원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지금 MMR 개발업체 라스트 에너지는 시리즈 B 투자로 537억 원 유치에 성공을 했고 2026년에 첫 번째 초소형 원자로를 가동을 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2024년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2026년이면 올해죠. 그래서 올해 이 MMR이라고 하는 것은 초소형 원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형 원전이 있고 소형 원전이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초소형 원전이 있습니다. 소형 원전은 300메가와트급 이하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형 원전은 300메가와트급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한 1000기가와트급, 그 다음에 1000메가와트급, 그리고 이제 뭐 1400, 1200 요 정도 수준이고요. 옛날 모델들은 한 뭐 650, 뭐 700, 900 요런 게 있죠.
초소형은 이제 또 한 20메가와트급 수준으로 이제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고요. 5메가와트급도 있고 뭐 1.5메가와트급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라스트 에너지라는 곳이 이제 초소형 원전, 저 제일 오른쪽에 있던 모델을 개발을 한다. 그래서 초소형 원전은 소형 모듈 원전보다 훨씬 가볍겠죠. 그래서 폭이 5m, 높이가 25m 정도가 SMR인데, MMR은 이제 폭이 4m, 높이가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3m면 지금 우리가 일어서서 천장을 바라봤을 때 거의 뭐 그 정도가 3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형 트럭에도 적재가 가능한 수준이라서 상당히 이제 이동성도 좋고, 이 에너지가 좀 애매한 부분들, 그죠? 설치하기 애매한 구간에 이 MMR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다. 이 라스트 에너지는 19년에 설립돼서 이제 20메가와트급 MMR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2026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작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대형 원전은 뭐 많으면 이제 10년까지 걸리는데, 빠르면 이제 우리나라는 7년까지도 가능하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운송, 조립, 제작까지 다 해서 24개월 이내로 가능하다. 정말 이제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MMR이라는 것은 빠르게 제작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납품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대량 생산, 조립이 가능하고 완전 모듈화, 최소한의 토지 사용,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전력 생산량, 별도의 ESS 구축 불필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데이터 센터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소형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쪽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노 뉴클리어라는 또 MMR 기업이 있는데요. 올해 이제 9월에 미국 공군기지에 소형 원전 배치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공군기지에 소형 원전 배치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군 기지도 점점 이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에는 10월 24일에 초소형 원전에 대한 건설을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시추 결과 바탕으로 내년 1분기에 건설 허가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죠. 26년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초소형 원전에 대한 언급이 올해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높이도 이제 낮고 이제 굉장히 이제 용량도 작고 그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바로 아래다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운송할 때는 트럭을 활용해서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작년에도 다크호스로 이렇게 이름을 떨쳤고요. 소형 MMR 개발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소형 MMR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고체 코어 배터리 리액터는 금속이나 세라믹 등 불연성 고체 물질로 코어, 즉 이제 연료 집합체를 봉인한 일체형 고체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연료 집합체가 봉인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핵 분열에 대해서도 제어가 가능하게 냉각수 누출 위험도 적은 시스템이고, 그리고 압력 자체가 낮은 리액터이기 때문에 저압, 저온에서 작동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낮은 거고요. 저온에서도 이제 이 열전도가 효율이 좋은 그런 냉각제를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소형 모듈 원전은 이동성과 신속한 배치, 극한 환경에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점을 특징을 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다. 그래서 향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나왔던 소식으로 의하면 모든 기지에 이제 SMR을 설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프로젝트 야누스 프로젝트의 원전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SMR이라고는 했지만 MMR이 더 적합한 표현이고요. 이렇게 트럭을 활용해서 운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MMR을 이렇게 아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이 미군 내 모든 군기지에 SMR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었고,
야누스 프로젝트가 2028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만약 진행이 되면 트럭과 항공기 등으로 운송할 수 있는 20메가와트급 SMR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고, 악천후나 사이버 공격을 이유로 전력이 일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이렇게 전력이 끊기지 않고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현대식 SMR을 미군 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MMR에 대한 언급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아까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와 그 다음에 라스트 에너지였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트 펠레라는 또 진행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24년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26년까지 INL에서 원자로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요거는 누가 하느냐? BWX 테크놀로지 고온가스로 원자로 HTGR 디자인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WXT도 이렇게 MMR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항공우주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주로 개발을 진행하죠. 화성으로 가서 혹은 달로 가서 원자로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무거운 원자로를 어떻게 설치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렇게 점점 소형화된 원전을 가지고 이제 로켓을 실어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까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곧 화폐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세상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는 트렌드가 점점 소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나라의 영향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DS 단석은 오늘 이제 미국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와 이렇게 손을 잡고 MMR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도입과 그런 이런 실증 이런 것들을 이제 협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이제 MMR에 대한 제작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단주 기업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원전 시장은 계속 공급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소형 원전은 지금 몇 개 정도는 자급해서 충족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이렇게 많은 수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는 생산 단가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대형 제작 시스템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첨단 기술 전문 벤처 캐피탈 DCVC는 이렇게 미국은 원자력 관련 설비를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수십 년 동안 그 기술이 도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제조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조 인력조차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일해온 사람이 있지만 숙련된 제조 인력을 모든 공장에 투입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원자력 수요는 많지만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이제 기업, 국가가 사실상 몇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한국이 이제 그런 쪽이다. 그래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주목을 받을 거고요. 이 기업들, 계속 올라갈 겁니다. 결국엔 현대건설도 고점 뚫고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지금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AI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건설 기간이 길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그게 소형화되면서 그런 위험성이 없어지면서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그 다음에 이동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유용해질 겁니다. 대신 이제 소형화됨으로써 열 효율이 떨어져서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사실 단가가 좀 비싸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와 그 다음에 송전로 그런 고압 케이블이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 향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건설 기업들 그리고 거기 생산하는 철강 기업들, 단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그런 원자력 에너지 말고도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가스터빈 에너지, 수소에너지 모두 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에너지에 이제 들어가는 에너지 플랜트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뭐 계속 내내 좋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지금 1월 12일인데요. 현재의 주가 올해 뭐 중반쯤 갔을 때는 정말 싸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올해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